네, 김하나의 경제톡톡 김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사는요, 한국경제의 조아라 기자님의 기사고요. 기사 제목, 퇴직금 10억 챙겼다. 연말 연초 은행 떠난 직원 2,200여 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소개해드릴게요. 비대면 전환으로 은행권에서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국내 주요 은행을 자발적으로 떠난 직원들이 2,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1인당 최소 6억에서 7억 원, 많게는 10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 주요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4분기에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으로 1인당 적게는 3억 4천만 원에서 많게는 4,400만 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4분기 희망퇴직 비용으로 2,72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난달 퇴직 확정 인원이 713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3억 8,200만 원을 특별퇴직금으로 수령한 셈입니다. 2021년 퇴직자에게 1인당 평균 3억 7,600만 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늘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적에 희망퇴직 비용 1,33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희망퇴직 인원은 388명으로 1인당 평균 3억 4,400만 원 수준입니다. 올해 초 349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우리은행은 지난해 4분기에 1,547억 원의 희망퇴직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1인당 평균 금액은 4억 4,3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실적이 발표된 주요 시중은행 중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금액과 비교하면 7,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우리은행의 1인당 평균 희망퇴직 비용이 늘어난 것은 희망퇴직자 대부분이 정년을 앞둔 고연차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신한은행의 경우 올해 희망퇴직 신청 대상 직급과 연령을 부지점장 아래와 만 44세로 낮춘 점이 1인당 평균 금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쭉 기사가 소개가 되고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죠. 희망퇴직 대상자들의 근속연수는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올해 대상자 중 가장 고연령인 1967년생의 경우 법정 퇴직금은 3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특별퇴직금과 법정 퇴직금을 합할 경우 올해 초 은행을 떠난 이들은 1인당 최소 6억에서 7억 원의 목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퇴직한 경우 1인당 최대 10억 원 이상을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퇴직금 수령액 상위 5명은 1인당 8억에서 9억 원, 하나은행의 퇴직금 수령액 상위 5명은 모두 10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권 희망퇴직이 정리화되면서 과거처럼 인력 구조 조정 등 기업 효율화보다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는 일종의 복지제도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짜 퇴직금 엄청나네요. 네. 그냥 법정 퇴직금도 뭐 그건 원래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특별 퇴직금까지 합치니까 와, 이 정도 금액. 진짜 이 사실 은행이 돈 번 게 우리들 때문 아닌가? 저도 대출 금액이 상당한데. 진짜로 마지막 기사에 비판 제기한 것처럼 구조조정보다는 약간 진짜 복지제도 느낌? 나도 이제 그냥 약간 정년이 짧아진 거지. 정년이 짧아지면서 그냥 그만큼 받아갈 거에서 목돈으로 받아가는 그냥 그런 느낌으로 약간 변질된 것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이 얘기하면 별개인데 진짜 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으면 이건 몇 살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 200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김하나의 경제톡톡 김하나였습니다.